포트폴리오 리뷰 신청자 지오입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우디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신청합니다. 비전공자로 SNS 플랫폼을 통해 아트웍 외주 받으면서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디자인 관련 학과 강의 다 들으면서 BX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결정했고 졸업 후 1년 정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학원도 다녀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디자이너들이 많지 않아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고 싶고 제 디자인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아보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호님이. BX 디자이너가 되고 싶대요.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 그쵸? 되게 어려운 분야인데 이거 이게 쉬운 듯 어려운 분야긴 해요 진짜. 뭐 디자인 분야가 다 쉬운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경력도 많이 쌓여 있어야 되고 이 뭔가 이 철학적인 면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브랜드 경험 디자인은. 한번 봅시다.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트폴리오 2024 해가지고 표지 느낌 어때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목표의 본질에 집중하고 솔루션을 제시한 디자이너 땡땡땡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포트폴리오 사이트, 인스타그램,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해서 이렇게 표지에 다 정보도 이렇게 적어 두셨네요. 그쵸? 요거도 뭔가 일종의 지호님만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건가? 아이고. 계속 화면 보였었어요, 혹시? 나 가렸었나? 내가 이거 잘 눌렀었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 봅시다. 보였었어요. 다행이네요. 여기 개인정보는 직접 가리셨어요. 경영 경제, 경제학과 나오셨나봐요. 그쵸? 리뉴얼 공모전, 우승 후보 수상, 아티스트 굿즈 펀딩, 오, 300만 원 달성. 많이 팔았네요. 그쵸? 많이 파셨고, 툴은 포토샵 일로, 인디자인, 애프터 이펙트, 피그마. 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쵸? 얘 뭐지? 뭐야, 이거, 이거 R인가 보다. 그래픽. 이거는 모션이니까 M이네? 그쵸? 그럼 얘는 뭘까요? X인가 보다. 그쵸? BX, UX, 그래픽 모션이네. 아까 우리 표지에서 봤던 지연이 표지에서 요거 심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어떤 이런 해학적인 요소를 만들어 둔 건가 봐요. 그쵸? 아이디어 나쁘지 않네요. 그쵸? 예쁘네요. 요 프로필 영역도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프레임 같은 게 이렇게 딱 넣어 놓고 어깨는 밖으로 넘어가고 지금까지 느낌이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요 툴 부분이 조금 뭔가 아쉬운데 요 심볼이라고 해야 되나? 요 기호 그대로 요거 이용해서 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하나는 스트로크라고 하나는 필로하고 이따가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프로필 페이지도 있네요. 그쵸? 아이고. 인덱스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나 봐요. 풋볼 소셜 플랫폼 플랫 브랜드 리뉴얼. 사용 툴도 이렇게 있네요. 그쵸? 이거 PDF 이거 이 뭐야 인터페이스 바뀌어서 헷갈려요 이거. 프로젝트 오버뷰 플랩은 풋볼 소셜 플랫폼입니다. 팀 스포츠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새롭게 시장에 포지셔닝하고 플레이에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의 경험을 제공한 브랜드로 차별성을 어필해 카테고리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리뉴얼하고자 합니다. 쉽고 편한 서비스에 집중된 브랜드 가치를 팀 스포츠의 진입 장벽을 부수다라는 플랩의 브랜드 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팀 스포츠의 진입 장벽을 부수다. 풋볼 중심의 브랜드 이미지에서 팀 스포츠 진입 장벽을 해결하는 브랜드, 쉽고 편리한 소셜 플랫폼 서비스, 고객의 플레이만 집중할 수 있게 브랜드 인식부터 구매까지 긴 플로우,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로게이션. 뭔가 이 기존에 있는 앱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렇게 리뉴얼을 하셨나 봐요. 그쵸? 네이밍 이게 플레이랑 레버러터리의 로고에서 플랩 이렇게 됐나 봐요. 요건 줄인 어떤 로고인가 보네요. 깔끔하고 예쁘네요. 그쵸? 이게 뭔가 이렇게 깨진 듯한 요걸 표현한 건가?
얼핏 잘못 보면 그 카드사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스터카드나 비자 약간 비자 느낌 나는 것 같다. 그쵸? 어찌됐건 되게 이 가독성도 좋고 되게 예쁘네요. 음. 이거는 앱 인트로랑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인가 봐요. 요거는 뭐 가이드라인인가 봐요. 플랫과 함께할 동료를 찾아요. 예쁘네요. We are hiring 플랫과 함께할 동료를 찾아요. 플랫 팀을 등록해 보세요. 함께 플레이하고 순위 경쟁에 참여하세요. 그러면 이게 축구만이 아니고 다른 스포츠도 연관이 된 건가 이제? 다시 리뉴얼 하시면서 기존 앱은 뭔가 아니네. 풋볼 소셜 플랫폼이니까 풋볼만 하는 건가? 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리뉴얼한 당근 마켓도 여러분 옛날에는 당근 마켓이었는데 지금 마켓이라는 걸 빼버리고 당근으로 리뉴얼이 됐잖아요. 회사 이름 자체가.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마켓에만 한정적으로 있지 않고 뭐 동네 생활인가 막 그런 것도 있고 중고차도 막 팔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 마켓이라는 단어를 이제 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막 모임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플랩도 리뉴얼하면서 기존에는 풋볼 전용 앱이었다면 어떤 모임 플랫폼이었다면 이제는 풋볼보다는 어떤 팀을 이용해서 뭐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뭐 배구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이렇게 모임들이 모여가지고 배드민턴도 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스포츠 관련된 어떤 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기획을 제안했더라면 또 어떨까 하거든요. 물론 그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까지 보면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음, 그렇네요. 뭐 이런 것들 다 예뻐요. 예쁜데 사실 그 어찌됐건 간에 이것도 예쁘네요. 그쵸? 풋볼 해서 뭐 이벤트 참여하면 참가비 1,000원 할인해서 이거 나쁘지 않아요. 잘했어요. 디자인 깔끔하게. 디자인 깔끔하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나쁘지 않은데 뭔가 살짝 현실성이 떨어지는 디자인이 또 있네요. 그쵸? 이렇게 큰 아이콘은 보기 힘들걸요. 그래 너무 가까워 이거. 마진이 확실히 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더 떨어져야 되고 얘는 또 너무 작아요. 이거 실제로 핸드폰 크기를 보면 엄청 작은 글씨거든요. 특히 이거 나이캐시는 보지 말라고 만든 수준이랑 같은 글꼴입니다. 이렇게 지금 큰 사이즈에서 볼 때도 이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아이폰 목업이 제 아이폰보다 이거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 한 배, 거의 한 3배 가까이 큰데, 여기서도 이 글자가 안 보이면, 실제로 핸드폰 크기로 들어가면 이거 안 보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하나도 안 보여, 이거. 하나도.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쪽으로 관련된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면 바로 마이너스를 받을 만한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 아쉽네요, 요거는. 디자인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이 브랜드를 끌고 가는 느낌은 참 좋았는데 여기까지 되게 느낌 좋았어요. 요런 뭔가 이렇게 아까 장벽을 깨트린다? 요런 슬로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 주고 요 로고 리뉴얼 한 것도 기존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예쁘거든요. 나쁘지 않아. 이것도 깔끔하고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보다가 여기 조금 아쉽네요. 요거 어플리케이션 한 게 좀 아쉽다. 여기도 어찌됐건 간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축구라는 데 이렇게 태생을 딱 한정적으로 딱 갖고 있기보다는 팀 스포츠에 약간 좀 다시 당근마켓에서 당근으로 된 것처럼 리뉴얼 한다는 생각으로 완전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것도 제안해보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포트폴리오에. 어찌됐건 BX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획력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당근이 어떻게 보면 제일 참고하기 좋은 건 것 같은데, 당근도 보면 왜 배지 같은 시스템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뭐 나의 도전에서 있긴 한데, 사실 요런 거 너무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요. 요 추천 경기에서 이게 생각보다 너무 촌스러워요. 이 앞에서 봤던 이 느낌에서 갑자기 확 수준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깝네요. 요거 좀 아까우니까 요거 좀 많이 한번 다시 공부해서 다시 조금 더 다듬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배지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팀 매칭을 해주는 거죠. 뭐
풋볼 같은 것들이 팀 매치를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추천 경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주변에 풋살 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입 소모임처럼 가입하게 만드는 게 정말 베스트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렇게 팀이 이루어지면 이 팀이 경쟁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팀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자체 대회를 하고 뭐 스폰서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스폰 대회를 열건 간에 어떤 대회가 있고 토너먼트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기면 배지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뭐 모임을 10번 이상 뭐 하면 뭐 무슨 또 황금 배지 무슨 배지 시스템도 좀 보여주고 왜냐하면 모으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 팀은 팀의 팀명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팀명도 정확하게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고 이 팀이 어떤 걸 얻었고 어떤 걸 얻었고 어떤 걸 얻었고 해가지고 뭔가 좀 예를 들면 공식 전적이 몇 승 몇 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실력이 있고 없고 요런 걸 좀 따질 수 있게 경쟁 구도를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있긴 있네요. 농구장도 있고 이 풋볼 위에 이외에도 많이 떠나긴 했는데 그냥 대충 쓱 봐서는 이게 지금 풋볼에만 한정지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른 스포츠도 접목할 거면 너무 이 축구 이미지만 가지지 말고 스포츠 관련된 농구, 축구, 배드민턴 뭐가 있죠? 뭐 많잖아요, 그쵸? 테니스도 있고, 그쵸? 테니스도 요즘 얼마나 많이 쳐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이 시각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확실히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바로 마이너스 요소 당할 것들이 천지예요, 진짜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당근 보면 돼요. 당근만 봐도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피그마 이용하시면 핸드폰에 바로 프로토타입 넣어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거 실크기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볼 글씨 크기거든요, 이거. 가독성도 떨어지고 이 여백도 뭔가 애매해요, 이거.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다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콘 이런 것도 그렇고, 로고도 뭔가 이상해요. 이거 로고도 뭔가 로고 디자인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이 배치가 이상해요. 배치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플랩이 가지고 있는 이 컬러에서 가독성을 높이려면, 이 12일 토요일이 검은색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 밝은 계열 바탕에 흰 색깔 글자는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봐요. 요거 딱 봐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대충 봐도 얘는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이고 얘는 어때요? 뭐 뭔 글자인지 몰라도 글자가 있다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이렇게 색깔 차이 때문에 오는 가독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더 이렇게 뭐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튼 요 처음 나오는 요 세 번째 화면에 다른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배지 모으는 거, 팀 매치해 주는 거, 찾는 기능, 또는 대관해 주는 것들. 풋볼을 하려고 해도 그 예를 들면 풋볼을 대관해 주는 뭐 이렇게 개인이나 뭐 이렇게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테니스 장소를 대여를 해주거나 저 배드민턴 치잖아요. 배드민턴도 장소 대관해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소위 말해서 이 앱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 게 베스트예요. 어찌됐건 나는 이게 목적이 취업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그쵸? 그러면 이거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윤 창출이 최대 목적이 회사에서 누군가 뭐 현접관 같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윤으로 이어갈 수 있겠구나. 어찌 됐건 간에 사람들이 이 인프라를 많이 모을 수 있겠구나. 아, 이거 기획력 좋다. 이렇게 가는 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건 기본이야, 기본. 요리로 따지면 그냥 맛있는 거예요. 맛있고 그 이후에 서비스가 좋고 인테리어가 분위기가 좋고 그런 걸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BX 디자이너가 되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또 봅시다. 이건 뭐지? 계속 당근 얘기는 당근이 나왔네요, 그쵸? 당근마켓이랑 현대카드 프로모션 카드 제작이래요. 어허.
당근이랑 이렇게 같이 만들었나 봐봐요. PLCC 카드가 뭐지? 디자인 소비자 검색 키워드 마케팅 리서치를 통해 당근마켓의 브랜드 이미지를 분석하고 PLCC 카드 전면 디자인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여기 뭐 직거래 사이트, 동네 커뮤니티, 유머러스한 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디자인의 원리는 프렌들리 앤 이지, 웜 앤 트렌디, 위티 앤 조이풀 해서 이렇게 카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6개, 6종이 나왔나 봐요. 그쵸? 다 예뻐요. 예쁘긴 한데 일단 봅시다.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지 오타이 때요. 그 제가 왜 예쁘긴 한데 하고 말을 끌었냐 하면 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지오님은 그 BX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셨잖아요. 그쵸? 목표를 정하셨는데, 어찌됐건 카드 디자인한 거 예뻐요. 지금 다 예뻐요. 잘했어요. 진짜 일러스트 되게 예쁘게 만드셨고, 당근 마켓의 느낌 나는 요런 색감이라든가 요런, 이거 당근이잖아요. 그쵸? 요런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이 비주얼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은 현대카드가 당근이랑 이거를 결합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뭐 뜬금없이 이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랑 현대카드랑 이렇게 콜라보해서 만든 스타벅스 카드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현대카드로 스타벅스에서 결제하면 뭐 어떤 리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얘도 리워드가 있어야 돼요. 당근 관련해서 이 현대카드를 썼을 때 당근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가 뭐 요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주얼적인 측면에만 접근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왕이면 이게 뭐 지어낸 말이라도 이 카드를 이용하면 당근마켓에서 어떤 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다. 요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까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이 뭐 당근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 가맹점 혜택까지 적립하는 카드에서 요 대충 있긴 한데 어찌됐건 대충 슥슥슥 보면 이렇게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충분한 그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쵸? 요런 내용들이 그냥 굳이 이렇게 먹없어서 이렇게 있기보다는 계속 이게 디자인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 요런데 같이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플 키노트 같은 거 보면 그 스펙 같은 거 설명할 때 보면 요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요런 레이아웃. 그쵸? 요런 레이아웃 쓰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 현대카드랑 당근마켓이랑 만든 카드가 이렇게 있어. 그럼 뒤쪽에 막 이렇게 막 깔려 있는 거예요. 뭔진 몰라도 아, 이 카드를 쓰면 당근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소비자가 혹하는 거죠. 요 이미지 한 장만 딱 봐도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요런 요소들도 좀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비주얼적으로 막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왜냐면 이거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보여주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의미 없어요. 이 뭐 카드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게 왜 말이에요? 뭐 박스 테이프 이거는 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 뭐 박스 테이프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심심해서 뭐고 넣어둔 느낌이라 가지고 퍼플에서 사업성 부분도 제안해도 상관없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기획력인데. 디자인만 하는 사람 뽑을 거면, 진짜 디자인 하는 사람 뽑을 거면, 스카웃에서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이미 디자인에 이 평정이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회사의 입장이라면, 저는 디자인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하더라도 와서 또 배우면 되거든요. 그 현실적으로 회사 취업한다 그래가지고 내 디자인이 바로 상품화 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다 막 사수들이랑 막 이렇게 그 사수들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긴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력이랑 과정을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무튼 계속 봅시다. 팬톤 비바 마젠타 프로모션 홍보용 콘텐츠 디자인. 이거 원래의 컬러는 작년 컬러구나. 그쵸? BX면 디자인만 보는 것보다 해당 회사의 비즈니스적인 요소랑 같이 생각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중요하죠. 맞아요. 맞는 말씀 하셨어요. 제가 계속 그 말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무조건 당겨야 됩니다. BX 디자이너가 왜 그래서 계속 어려운 분야다라고 제가 하냐면, 모든 걸 다 생각해야 돼요. 경험이 붙어버리잖아요. UX,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그쵸? 그 다음에 또 BX, 브랜드 경험, 경험이라는 단어가 붙는 디자인 분야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야 중에서도 되게 많은 경력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계속 봅시다. 팬톤 프로모션 했대요. 홍보용 콘텐츠 디자인. 팬톤을 홍보하는 건 어떻게 하면 팬톤을 홍보할 수 있을까요? 팬톤이 뭘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팬톤은 팬톤이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걸요, 일반인들이. 팬톤 돈 많이 벌 거예요, 진짜. 전 세계 기업인데. 저작권적으로도 벌긴 벌 건데, 여기서 만약에 모르겠어요. 지효님이 이걸 어떤 식으로 의도해서 이거를 홍보용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저 이거 안 봤거든요. 저라면, 컬러 칩은 우리처럼 디자인 하시는 분들만 아는 거고, 그리고 큰 회사가 아니고서는 개인의 입장에서 컬러 칩을 잘 안 사세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 비싸거든요. 막 한 개 3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 컬러 칩이 1년이나 뭐 2년에 한 번씩 바꿔라고 막 권장 주기도 있는데, 그 개인이 혼자서 프리랜서 하면서 그거 어떻게 매년 그 몇십만 원을 투자해요. 그쵸? 물론 필요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료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구독을 광고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뭐 팬텀의 개념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라면 뭐가 있지? 약간 패션에 접목을 시킨다거나, 또는 차라리 페인트랑 접목시키는 건 어때요? 실제로 도료랑 그 팬톤이랑 엄청 연관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페인트, 노루 페인트 같은 막 페인트 가게 가서 팬톤 컬러 알려주면 그 컬러 칠에 맞는 도료를 다 살 수 있단 말이야. 페인트를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팬톤이 개발된 주 목적이기도 하고요. 컴퓨터에서 보는, 모니터에서 보는 색깔이랑 출력했을 때 색깔이랑 자꾸 틀리는 거야. 그래서 팬톤이라는 회사가 컬러에다가 이름을 다 지정해놨어요. 고유의 이름을 지정해놓고, 그리고 컬러 칩이 있어요. 실제로 인쇄된 컬러 칩이 있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 눈으로 그 컬러 칩을 보고 확인하고, 팬톤 274-C라는 컬러를 페인트 회사에 가서 이 컬러 주세요 하면 그 컬러가 있어요. 그걸 사와서 그걸 벽에다가 바르면 내가 컬러 칩으로 봤던 색깔이랑 똑같은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 상품? 이걸 가지고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팬톤을 홍보하는 게 일반인들한테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호기심을 더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요즘 막 그 개인 인테리어 한다고 막 친환경 페인트 사가지고 벽지 바르기보다는 막 페인트 칠도 막 직접 하고 막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기획을 했으면 또 어땠을까 해요. 몰라, 지훈님 뭘로 홍보를 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팬턴의 올레이 컬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쵸?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쵸? 올레이 컬러를 홍보하기 위해 비바 마젠타 색상을 사용한 제품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비바 마젠타 컬러로 만들어진 마젠타 버스의 세계관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제작했습니다. 해서 요거 2013년도가 비바 마젠타였고, 올레가 뭐였더라?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었는데 약간 그 스킨색 비슷한 거였거든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검색해 봅시다. 2024 팬톤 컬러. 피치 뭐였지? 아, 여기 있네. 이름이 뭐지 이게? 피치 퍼즐에 피치 퍼즐. 피치 퍼즐. 2024 색깔이 피치 퍼즐이에요, 여러분. 요 약간 스킨 색깔 비슷하게, 살색 비슷하게. 작년은 뭐 이런 거였어, 그쵸? 비바 마젠타. 요렇게 해서 웰컴 투더 마젠타 버스. 비바 마젠타. 그러게요. 뭔가 막 VR 이런 게 접목된 건가? 끊었네. VR 이런 거는 없네요. 그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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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요게 요 지금 그 팬톤에서 실제로 만든 요런 느낌이랑 요 느낌이랑 지호님이 만든 요 느낌이랑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것도 좀 통일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실제 팬톤이라는 브랜드에서 이 종이 가방이라고 할게요. 이 종이 가방을 만들었다면 요 글자나 요 두께의 크기나 요 느낌도 요런 뉘앙스로 가야 예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했으면 예뻤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아무튼 또 다음 거 볼게요. 패션 큐레이션 플랫폼 더미 신규 브랜드 개발이래요. 패션 큐레이션 플랫폼. 계속 봅시다. 키 비주얼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로고. 키 비주얼이라 하기에는 뭔가 또 약간 포인트가 조금 난해해요.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신규 브랜드 더미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과정을 돕는 패션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구매율과 검색 키워드를 분석하여 나와 가장 연관된 상품을 추천합니다. 큐레이션 가이드라인, 큐레이션 가이드 시스템은 태그를 활용해 내가 검색한 키워드가 많을수록 세로축이, 구매를 많이 할수록 가로축이 길어져 나에게 가장 맞는 상품을 큐레이션합니다. 뭔가 되게 아이디어를 짠 것 뭔가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나쁘진 않아요. 이 더미라는 브랜드의 이 느낌이 개인적으로 그 29cm 그 로고 보는 것 같거든요. 요거 요런 느낌 나잖아요. 그쵸? 29cm 요런 느낌 나게 이렇게 뭔가 뭐 나쁘진 않은데 역시나 또 이번에도 너무 이 뭐라 해야 되지? 비주얼적인 요소에 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계속 로고만 나오잖아요. 이거 아까 전에 봤던 이미지잖아요. 그쵸? 끝났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쉬워요. 다음 것도 봅시다. 롤케이크 축제 홍보물 제작. 롤케이크 페스티벌 프로젝트 롤케이크 롤이래. 롤케이크 라우드 오브 라우드 한국어로 따지면 크크크를 뜻하는 게 영어로는 롤이거든요. 참고로 이거 롤을 쓸 때 LOL을 대문자 전체 대문자로 쓰면 완전 카카카카 이렇게 웃는 거고 소문자로 LOL을 쓰면 그냥 흐흐흐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롤을 뜻할 때는 대문자, 소문자를 쓰기보다는 다 대문자만 넣거나 다 소문자만 넣을 거예요. 그런 것도 아무튼 있고 요거는 일부러 좀 이렇게 이 뭐라 해야 되지? 촌스럽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겠죠. 일부러. 음. 일부러 그런 느낌으로 간 것 같아요. 그쵸? 롤케이크 축제. 롤케이크 축제. 그 일부러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롤케이크 롤 해서 한국식 롤케이크 축제 삼성동 코엑스 EF 롤케이크 롤. 이것도 뭔가 애매한데 이 약간 그 요즘 말해서 그 Y2K 감성이라고 하죠. 그쵸? Y2K 감성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또 촌스러운 것 같은데 또 뭔가 디자인스럽기도 하고 이거 뭔가 조금 애매한데 이거 뭔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요건 또 뭔가 요건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요 지금 요 딱 페이지는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이거 뭔가 애매해 이거. 뭔가 이게 레트로라기보다는 일부러 촌스러움을 의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다가도 디자인을 넣은 것 같다고 하다가 이거 뭔가 이 방향이 살짝 어긋난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3D 같은 거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쵸?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40장은 다 봤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잠깐 간만에 차를 이용해서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텀블벅에 오시면 제가 그 취업하는 포트폴리오 전자책을 만들고 있어요. 벌써 지금 모금액이 지금 300% 찼는데
아무튼 이렇게 취업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전자책으로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텀블벅 들어가시면 지금 메인에도 노출되어 있는데 취업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어,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후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한참 만들고 있어요. 목표 금액이 100만 원으로 찼는데 뭐 감사하게도 일단 3일 만에 4일 만에 목표 금액을 훨씬 넘긴 했어요. 아무튼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이 책 만들고 있거든요. 전자책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아무튼 요 전자책 관련해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텀블벅에서 펀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맛깔차를 이용한 홍보였습니다. 윗분이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잘하신 것 같으면서 뭔가. 자,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표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뻐요. 표지 예뻐요. 표지 예쁘고 뭐 딱히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프로필 페이지도 다 예뻐요. 다 예쁜데 개인적으로 요 X 같은 요 느낌 이용하셔가지고 요 별방 어떻게 좀 고치면 어떨까요? 별 고치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해볼게요. 조금만 제가 디테일을 한번 참고할 수 있는 디테일 한 번만 좀 해볼게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얍. 아이고. 약간 이 너무 찝은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스트로크 두께 같은 거 맞춰야겠죠? 요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요런 것도 예쁠 것 같은데 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네 개가 다 차는 거면 얘네들은 그냥 뭐 면으로 이렇게 채워버리는 것도 잘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얘도 그냥 면으로 채우고 얘는 그냥 스트로크가 좀 별로다 이 느낌이 나야 돼. 지금 아까 전에 계속 쓰고 있는 이 지오님만의 이 어떤 이 시그니처 요소 있잖아요, 그쵸? 요 느낌, 미슐랭. 그래서 그 느낌 이용해서 조금 한번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연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아이디어 좀 접목해가지고 이 별 너무 촌스러워 이거 갑자기 이거 요렇게도 되게 어찌됐건 와닿잖아요, 그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요 시그니처 아까 계속 디자인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인덱스까지 진짜 잘했어. 이거 예뻐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예쁘니까 이 잘했어요. 여기까지 잘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플랩도 나쁘진 않았어요. 비주얼적으로 봐서는 진짜 예뻤어요. 진짜 예뻤는데 일단 요 첫 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다 요 레이아웃을 쓰고 계시거든요.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쓰고 계신데 지호님이 지금 그거구나. 그쵸. 아하. 저라면 이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요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딱 잘라 버리지 마시고 왜냐면 공간이 이만큼 남는데 이거 아깝잖아 이 공간이 그쵸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뭐 컬러를 쓰셔도 되는데 제가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라디언트 넣으셔가지고 어디 갔냐 그라디언트가 여기도 그라디언트 넣고 요 투명도 있는 그라디언트 넣으셔가지고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쓰면 되게 예뻐요 요런 거 쓰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풋볼 소셜 플랫폼 플랫 브랜드 리뉴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거 가독성 엄청 좋거든요. 이렇게 깔아도 왜냐면 이렇게 하면 경계선이 안 보이잖아요. 경계선이 지금 이렇게 이 경계선 자르는 게 여러분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지호님이 만들었던 이 계속 반복된 구성을 보면 굳이 쓸데없는 영역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되려 더 눈에 이렇게 가시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거면 이렇게 경계선 안 보이게 쓱 처리해 놓고 사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팀 스포츠 느낌 남겨놓고 이제 여기에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훨씬 더 다음 페이지 볼 때 더 편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또 정말 별거 아닌 거지만은
다른 분들 한 거 보면 요 약간 요런 워딩 잘 하시는 분들 보면 기간도 저렇게 안 써요. 저거 기간 기여도 사용 틀이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죠. 그러면 기간 기여도 사용 틀은 다 붙여버릴게요. 띄어쓰기 없이 요렇게 했으면 지금 이것도 글자 엄청 큰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 글자 크기는 이따가 잡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차라리 나라면 이게 띄어쓰기 해가지고 이 맞춰버릴 거예요. 이 세 개를 해서 맞춰서 쓰면 훨씬 더 보는 게 엄청 깔끔하게 보여요. 이거 이렇게 맞춰서 써보세요. 맞춰서 쓰고 사용 툴도 굳이 포토샵 일러 뭐 이런 거 특히나 이 피그마의 컬러 이거 얼마나 많아요. 이 로고에 이것도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렇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봤을 때 포토샵을 썼고 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박스만 남겨두세요. 박스만. 그러니까 그 흰색 스트로크만 남겨두세요. 흰색 스트로크만 해가지고 로고만 이렇게 넣는 것도 아니면 글자만 넣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엄청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뭐 로고 넣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로고 넣을 거면 이런 식으로 그냥 흰색으로 다 통일해서 여기도 이렇게 흰색으로 하시면 엄청 깔끔할 거예요. 하고 여기 키워드는 뭐 100% 이렇게 하시면 엄청 이거 깔끔할걸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나라면 그냥 나는 그냥 이거 이름 쓸 거예요. 그냥 글로 쓸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글로 써버릴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거 왼쪽 정렬 가면 왼쪽으로 가겠죠. 이거 반대로 가고 그렇게 가면 엄청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우측 정렬해야 얘도 우측 정렬돼야 예쁘겠다, 그쵸? 아무튼 그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얘들은 뭐 밑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엄청 깔끔하게 보일 거예요. 이것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 너무 커. 이거 너무 크고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작게 해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폰트가 몇 포인트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실크기로 봤을 때 보여지는 수준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보았을 때 이 면접관들도 이거 온라인으로 제출해서 온라인 PDF로 먼저 모니터를 통해서 볼 건데 이거 이렇게 확대해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딱 피드백 할 때 보는 수준으로 딱 요 크기로 본단 말이에요. 진짜 그 면접관들도 요 크기로 본단 말이에요. 요 크기로 보는데 지금 엄청 큰 거예요. 이거 이 기간 막 이렇게 기여도 100%가 막 얘네들 크기랑 어찌 보면 비슷해요. 이런 것들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그거를 크기가 막 몇 포인트다 이런 것보다는 그 비교군을 냅두고 봤을 때 너무 크게 느껴지면 잘못된 거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이 크게 느껴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군을 통해서 봐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뭐 8포인트하고 얘는 9포인트 하면 또 의미가 없거든요. 그 얘가 20포인트 갔으면 얘는 진짜 막 한 8포인트, 9포인트로 2배 이상으로 확 줄여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만약에 또 여기서 또 만약에 여기서 또 이 다른 툴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툴이 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또 엄청 다 해놓고 엉망이 되거든요. 다음 툴이 있으면 지금 툴 4개가 들어가면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제 여기에 뭐 비금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 얘는 또 행간의 이 간격이 얘는 더 좁아야 됩니다. 얘도 요 행간 간격이 얘랑 똑같아 버리면 또 다른 하나의 대제목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독성 있게 여긴 행간을 더 작게 해야 사용 툴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보세요. 하시고 어찌됐건 그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만 보면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요소로만 보면 엄청 잘했어요. 아까 뭘 깨트린다고 하셨는데 어디 있지? 팀 스포츠의 진입 장벽을 부수다. 그쵸? 좋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슬로건 같은 거를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렇게 뭔가 장벽을 부수는 느낌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잘라낸 듯한 느낌 이거 좋아요. 되게 좋아요. 아이디어 좋은데
굳이 막 이렇게 앱 인트로 나오고 아이콘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BX 디자인 쪽으로 회사 가고 싶고 일하고 싶으면 가이드라인 꼭 만드셔야 되거든요.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플랩이라는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쵸? 만들었으면 이 회사가 이 로고 하나만 딱 쓰기보다는 이 회사가 앞으로 글꼴은 어떤 글꼴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메인 포인트 컬러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 플랩을 알리는 어떤 시그니처적인 어떤 기호라고 할게요. 이런 기호는 요런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이 기호를 이용해서 앞으로 너희들 회사가 만약에 배너를 만든다면 이 기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질 거다 하고 일종의 예시 베리에이션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로고가 어떤 검은색 바탕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고 흰색 바탕에서는 이렇게 보일 것이다 하는 그런 색깔에 대비된 것도 나와야 되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이드라인에 이렇게는 로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는 안 되는 규정도 있어야 돼요. 이 컬러도 있어야 되고 찾아보면 레퍼런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브랜드 그 가이드라인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데 또 만약에 좀 센스가 있으면 지금 지호님의 이 지금 생각으로 만약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가이드라인 만약에 10장이 된다고 쳐요. 그럼 만약에 지호님은 그 10장을 이렇게 페이지에 다 담을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가이드가 10장이 나왔어. 그러면 한 장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한 장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페이지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 놔버려. 그냥 이런 식으로 뒤에는 잘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앞에 거 한 장만 잘 보여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 거 한 장만 분위기를 딱 파악해도 뒷장에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에 이만큼 가려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려 있어도 이거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 거면 여기도 충분히 지금 뭐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안하고 뭐 보여줄 거 다 담겨 있겠고 다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가이드라인은 뭘 담았고 어떤 내용 다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면접관들은. 입사 지원할 때 회사에서는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는 진짜 우리 회사에서 BX 에이저씨인데 이 일이 들어왔어요. 뭐 당근에서 막 일이 들어왔어. 우리 당근이라는 앱 만들 건데 이걸로 좀 앱도 로고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도 좀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일이 들어왔을 때 이 친구한테 맡기면 이렇게 가이드라인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에 뭐가 나왔다 10장을 다 때려 박지 말고 그냥 진짜 포인트만 딱 보여주세요. 포인트만.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 똑같은 것들. 너무 반복되는 요소가 많아서 좀 아쉬워요. 어찌 보면 다 다른 디자인이긴 해요. 그쵸? 다른 디자인이긴 한데 잘 생각하면 요 세 개의 디자인을 한 페이지에 다 엮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엮을 수도 있고 하나만 남겨둬도 얼마든지 부수는 느낌에서 배는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되겠구나.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11번가 있죠. 11번가 소카도 그렇고 11번가 리뉴얼 11번가 보면 옛날에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듯한 요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11번가의 스트리트에서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게 이어지기도 하고 11번 가면 이게 로고도 로고래. 맞아. BX 디자인 하려면 아이콘도 만들어야 돼요. 가이드라인에. 그래서 할 일이 많아. BX 디자인은. 그래서 이런 아이콘에 관련된 것도 좀 제안해주고 잘 보면 이 아이콘이 아까 어디 갔지? 11번가에 이런 모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쭉 늘어나는 모션. 이 모션에 아까 요 태그도 그렇고 요 카트 모양도 그렇고 아까 11번가 요 느낌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냥 만들지 않거든요. 이렇게 기존에 만들었던 최고 리뉴얼된 그 형태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디자인 느낌을. 그래서 요런 거 보여주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진 같은 똑같은 디자인을 반복되기보다는 아까 말했다시피 가이드라인을 더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만드는 게 BX 디자이너 측면에서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UI UX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건데 요거 아까 제가 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독하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또 말하지만은 이거는 쓸 수 없는 디자인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요 느낌이 너무 지금
엄청 이 친구 되게 뭔가 감각 있다 하는 느낌에서 갑자기 확 죽어버려요 여기서. 아쉬워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하지를 말고 아니면 바꿔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이거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덧대어 따라 그린다 생각하고 내가 좀 이렇게 모티브 삼아가지고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요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조금 많이 흉내 내봐야겠다 싶은 거 있으면 걔 위에다가 따라 그린다는 생각으로 크기나 위치를 좀 잡아 보세요. 지금 크기, 위치, 글꼴 다 하나도 어울리는 게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 제가 말하는 그게 뭐냐면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간격 있잖아요. 배너 들어갈 때 이만큼 간격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격 안 줘요. 더 채웁니다. 더 채우거나 아니면 다 채워버립니다, 이거를. 이 왜 쓸데없이 이 가뜩이나 좁은 핸드폰에 요 간격을 이만큼 남겨두겠어요. 절대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좁아요, 이 간격 남아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음, 그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라는 게 모노토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지호님은 그 BX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시대요. BX 디자이너가. 그래서 BX 디자이너로 되려면 이 아까 말했다시피 비주얼적인 측면도 측면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뭐 기획력도 충분히 봐야 되고 그다음 왜 기획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얻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BX 디자이너들은 단순히 로고 하나 만드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똑같은 A라는 내용을 제안받더라도 B, C, D, E 다른 것들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더 디테일하고 더 소위 말해서 진짜 엄청 꼼꼼하게 봐야 돼요, 진짜. 그렇게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것도 사진 위에 투명도 좀 넣어가지고 깔면 훨씬 더 예쁘게 보이겠죠. 이 당근 저 인트로가 아까 제가 말했던 요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면 사진은 사진대로 쓱 잘 보이고 글은 글대로 쓱 잘 보이고 전체 통은 통대로 또 잘 보이고 엄청 가독성 좋겠죠. 요거 잘 이용하면 그래서 요거 이용해 보세요. 이거 색깔로도 엄청 예쁜데 예를 들면 여기에 당근이 뭐 예를 들면 뭐 녹색 계열이 뭐 주황색 계열이다 그러면 주황색 계열 잘 써도 엄청 예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컬러로 이렇게 구별 지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근도 그래요. 이거 카드 한 개 시작해서 너무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요거는 뭐, 요 목업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했는데, 요 막판에 요게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카드 디자인이 나오면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애플 키노트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이랑 현대카드가 왜 콜라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 일종의 소비자가 봤을 때 나 이거 당근마켓 현대카드 이거 나 이거 등록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게끔. 그리고 오게티를 찾았네. 당근입니다. 마켓 단어 안 씁니다. 언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당근 현대카드 뭐 곱하기 당근 이렇게 가거나 요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마켓이라는 단어 이제 안 쓰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 옛날에 만들었네. 2022년도 이 당근에서 마켓 단어를 뺀 지가 아마 1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걸 배너라고 생각하고 이걸 봤을 때, 나 이 카드 신청해야겠다라는 생각 들게끔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펜터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페이지,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조금 뭔가 그 알리고자 하는 주제가 조금 모호해요. 뭘 지금 홍보하겠다는 건지 그냥 쓱 봐서는 뭘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보고 뭘 팔겠다는 건지 지금 감이 와요? 안 오잖아요, 솔직하게. 그쵸. 그래서 이게 브랜드를 홍보하겠다는 건지 또는 브랜드에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밀고 간다는 건지 그런 걸 좀 더 강조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막 팬톤 이렇게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BX 디자인을 할 때는 브랜드 경험 디자인을 할 때는 저는 로고 만들 때도 꼭 생각하는데 이 BX 디자인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BX 디자인 해야 되는 이 팬톤에 주 사용자층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팬톤은 진짜 막 50대도 쓸 수도 있고 60대 쓸 수도 있고 20대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전연령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 팬톤이라는 회사가 이번 기획에서는 30대를 겨냥했는지 20대를 겨냥했는지 타겟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그 타겟을 명확하게 이해를 내가 하고 있어야 디자인할 때 조금 더 뭐 트렌디하게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드한 느낌을 추구할지, 또는 이게 주요 타겟층이 50대면 또 너무 막 영어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또 되려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엄중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그냥 직관적으로 사진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타겟층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딱 먼저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BX 디자인 할 때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중요하고, 타겟층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BX 디자인 할 때, 진짜 이 경험이라는 게 진짜 어렵다, 그쵸?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 팬톤이란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에서 이번에는 페인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페인트를 사는 타겟층이 30대를 잡았습니다. 왜? 요즘에 인테리어를 내가 직접 꾸미는 이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할 때 노루 페인트랑 콜라보를 했어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이제 내 방을 직접 꾸밀 때 굳이 벽지를 쓰지 말고 팬톤 컬러에 있는 어떤 컬러를 이용해서 페인트 도료를 사서 직접 이렇게 해서 팬톤의 어떤 컬러를 이용해서 정말 눈에 봤던 색깔 그대로 여러분들의 나만의 공간을 꾸며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획 의도가 보였더라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 팬톤 프로젝트는. 음, 그래요. 그리고 요것도 그러니까 막 로고 만드시고 요 비주얼적인 측면이 나쁘진 않아요. 예뻐요. 이거 다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예쁜데 이거는 막 너무 그냥 로고 하나만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난 느낌이거든요. 이 뭐 자꾸 더미 이 보여주고 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한 명이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는 뭔데 자꾸 이 똑같은 것만 자꾸 반복해버려 하고 여기까지 실망을 했다가 다음 페이지 보고 또 실망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끝나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복적인 요소를 보여주시기보다는 팬턴은 그냥 경쟁사로 해도 좋겠다 싶었어요. 팬턴을 홍보한다는 게 좀 생뚱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른 형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전에 그 어디 갔지? 요런 플랩 하신 것처럼 이 앱을 뭐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특별한 게 뭐가 있다거나 이 앱만의 어떤 되게 신기한 모션이 있다거나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주얼적인 것만 막 이렇게 보여주시기보다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롤케이크는 뭔가 경계선이 애매해요. 이 약간 Y2K 감성으로 간 건가? 아니면 좀 이렇게 디자인적인 거 감성으로 간 건가? 요게 애매해요. 그래서 확 옛 느낌으로 갈 거면 옛 느낌으로 가고, 아니면 진짜 완전 트렌디한 느낌으로 가고, 조금만 더 뭔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의도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의도는 이해가 되죠, 그쵸? 그 나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여는 전시회인데 디자인을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쵸? 디자인을 이렇게 일부러 촌스럽게 만드는 거면 뭔가 이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왜 위험한 디자인이냐면, 디자인을 뭐라 해서 죄송해요. 이 왜 위험한 거냐면, 디자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지금 배너를 딱 봤을 때 전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이 뭐야 이게 하고 그냥 관심이 안 갈 수도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거 봤을 때 이거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을 촌스럽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막 롤케이크인지도 모르겠고 뭐야 하고 그냥 딱 넘어가고 끝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그 목적을 딱 담아서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얘도 그렇다시피 너무 반복이에요. 너무 반복. 그래서 아까도 계속 누누이 제가 반복해서 죄송하지만은 어떤 기획적인 의도라던가 이렇게 생각한 과정이라던가, 또는 BX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어떤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아이콘을 제안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이 소위 말해서 키 비주얼은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진짜 눈에 띄는 요건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 제가 미리 받아놨는데 이 뭐지 모션 그래픽도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했어요, 이거.
이런 거 보면 막 잘 했어 이렇게. 해서 뭐 뭐라 해야 되지? 잘했잖아. 예쁘잖아요. 그쵸? 이게 쭉 줄어들었다가 뭐 보였다가 이 뭐 릴스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잘 하셨는데 막 그렇게 막 확 와닿는 느낌이 이렇게 안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심플의 미학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랑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트폴리오답게 BX 디자이너답게 거기에만 맞게 초점만 잡으면 돼요. 아마 이 지금 지효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런 디자인 만드는 요 수준만 딱 봐도 딱 봐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이 영감을 받으면 돼요. 본인이 조금만 영감을 받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차라리 이 배지 모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확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배지 모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지? 약간 요런 생각처럼. 애플 워치가 왜 넘사벽 워치겠어요,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운동 기록을 동그랗게 그래프 막 여러 개 말아놓고 그게 애플 워치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래프잖아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였는데 그걸 워치에다 그렇게 넣음으로써 오늘 막 이만큼 움직였어, 오늘 이만큼 뭐 활동을 했어요 하고 막 동그라미를 이렇게 막 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리워드 배지도 있거든요, 애플 워치에서. 그 배지를 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으고 싶거든요, 그거. 당근마켓이래. 당근에 들어가면 그 배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 인증 뭐 몇 회, 뭐 나눔 인증 몇 회, 무슨 배지. 그럼 모으고 싶거든, 그거. 괜히 모으고 싶단 말이에요. 그 사람 프로필 페이지 가면 배지 몇 개 모았는지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소한 것들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하면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신 것 같거든요. 어찌됐건 비전공자로 이렇게 뭐 시작하셔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진짜 잘한 거예요. 그쵸? 잘한 건데 오늘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조금 뭔가 쓴소리도 조금 했는데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의 한 소리니까 혹시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보고 계시잖아요, 라이브. 그쵸?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더 고쳐가지고 반복되는 요소 빼시고 그리고 한 프로젝트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플랜만 해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장. 11장이나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3장, 4장? 진짜 많아도 4장? 3장, 4장에 이 플랩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다 보여주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77%의 확률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랑 또는 30%의 확률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거랑 따지면 당연히 70% 확률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나쁘게 좋게 보면 11장 막 10장 11장이 되더라도 너무 좋으면 재밌다 재밌다 볼 수 있는데 누군가는 딱 봤을 때 여기서부터 왜 자꾸 똑같은 것만 나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음 프로젝트도 지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네. 계속 반복. 뭐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했네 하고 탁 덮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면 잘한 거라도 최대한 조금씩 보여주는 게 되려 더 확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 잘한 것도 막 2장, 3장에 보여주고 끝내버리는 게 뭐야 이 친구 좀 더 보고 싶은데 하고 그렇게 좀 더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모시님이 하신 말씀처럼 진짜 막 이렇게 제가 지금 피드백 한 것처럼 이렇게 안 봐요. 아무도 이렇게 안 봐요.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1과 프로젝트 2가 넘어갈 때 색감 차이를 확 준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이 당근의 이 지금 주황색 배경이 다음 프로젝트로 나와. 첫 번째 프로젝트는 검은 배경이었어. 요거 보다가 요 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그런 식으로 대비되는 어떤 색깔끼리를 이렇게 반복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포트폴리오에서 프로젝트를 배치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하면 더 지루하지 않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BX 디자인을 희망하시는 지호님의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반복되는 요소를 많이 빼보시고 아직 몰라서 그렇게 만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비주얼적인 요소는 충분히 잘 하시고 실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디어 도출하는 것도 그렇고 좋으셔요. 되게 좋으신데 요런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어찌 됐건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가 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기획도 해야 되고 뭐 만들려면 어플리케이션도 조금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모션도 지금 좀 하셨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모션 만든 것도 어찌 됐건 간에 사이트 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모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 페이지에 뭐 모션이 있다고 쳐요. 모션이 있다고 치면 하나의 뭐 QR 코드라도 하나 배치한다거나 QR 코드 배치하거나 또는 그 플레이 마크 있잖아요. 동영상 볼 수 있는 이런 마크가 하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링크를 통해서 약간 이 링크를 타고 가건 말건 간에 어찌됐건 아 모션을 또 만들었구나 하고 좀 볼 수 있게끔 이 유도하는 그런 버튼류 같은 인터페이스 같은 요소도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눌러서 안 보면 실컷 모션 만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보는데 뭐 어떡해요? 안 보는데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게끔 만들고 그렇게 반복적인 요소만 좀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이 브랜드를 이해할 만한 어떤 요소들을 담으면 충분히 BX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늘 피드백을 지원하신 GEO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대 아마 중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앞으로 몇 년만 더 공부하시면 엄청 잘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지호님 덕분에 재미난 포트폴리오 피드백 시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 포트폴리오 피드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